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의 플랫 559화 어제 뭐 봤어 64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주중인데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죠? 주중이라뇨.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금요일이 아니다. 아, 뭐 콜라야 언제든 먹을 수 있으니까. 까. 자, 마시면서 와우 시원해. 지금 요괴사설 텀블벅 했던 책 배송 중일 것 같은데 받으시면 간단하게라도 인증 혹은 감상평 남겨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만간 또 서점에서 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많이들 찾아주시면 네. 저희가 더 재밌는 작품 또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자, 일단 본편에서 못 다룬 작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네. 할까 하다가 다들 바빠가지고 저만 보고 왔어요. 네. 전 안 바쁘거든요. 자, 데드풀과 울버린. 아, 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저 너무 보고 싶어서 네. 그날 가서 보고 왔어요. 되게 기대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다들 알다시피 이제 데드풀은 원래 MCU가 아니었잖아. 근데 그쵸. MCU로 편입이 되는 그런 영화가 됐고, 네. 뭐 이제는 폭스 뭐 다 이제 가져와가지고 소니 뭐 다 가져와서 이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포괄을 할까 뭐 이런 약간 궁금증도 있었고. 네. 어차피 데드풀 시리즈라는 게 그냥 농담으로 거의 이루어진 약간 그런 느낌, 굉장히 네. 좀 독특한 질감의 작품이잖아. 네. 일단 캐릭터 자체가 그렇고 네, 맞죠. 거기에 울버린을 더해서 어떤 작품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뭐 누가 나오는지 뭐 이런 루머도 엄청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보러 갔는데 일단 말씀드리자면 너무 즐겁게 봤다 나는. 굉장히 신나요. 처음 시작할 때 데드풀이 그 로건에서 파묻은 그 울버린 힐링 팩터가 얼마나 센데 얘가 죽었겠어 이러고 파헤치면서 이제 TVA 요원들 갑자기 문 열고 오면은 그 울버린 뼈 가지고 막 싸우는 게 나오거든. 그 아담한티움으로 돼 있잖아. 아. 이 조각조각을 하나하나씩 이용하면서 그 엔싱크노르였나 뭐 그거에 춤을 추면서 막 때려잡는 이런 액션이 이제 처음부터 펼쳐지면서 시작을 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MCU 지구 616으로 어떻게 이제 뭐 그런 건 뭐 어렵게 표현이 되지도 않고 어차피 데드풀 2에서 케이블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뭐 맞아요. 했잖아. 그래서 이제 스무스하게 왔는데 이제 거의 농담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계속 뭐 대마초 얘기하면 케빈 파이기가 욕해 만돼 뭐 이러고 제사의 벽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객을 향해서 이제 쳐다보고 막 말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농담이 너무 즐거웠고 그다음에 액션이 그 처음 그런 액션 말고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다 설계가 제각각이야.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 그게 하나하나 보는 그런 재미. 이제 울버린이나 싸우는 게 한 두어 번 나오는데 굉장히 잔혹하면서도 코믹하게 또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로키 시리즈가 없었으면은 네. 이 작품 못 만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TVA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어쨌든 멀티버스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바뀌기도 했고. 그다음에 보이드가 직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요? 빌런은 그 카산드라 노바라고 해서 찰스 자비에의 쌍둥이예요. 그래서 이제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탯줄로 뭐 얘를 죽이려고 했다느니 뭐 그런 존재. 그러니까 오메가 레벨의 뮤턴트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보이드로 추방이 돼서 보이드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그런 설정이야.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로키 시리즈에도 나오지만 별별 로키가 거의 다 있었잖아요 거기에. 여기서도 그쵸. 온갖 그 멀티버스에서 왔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온갖 영화에 등장했던 그런 영웅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반가운 얼굴들이 왕창 나오고. 아, 까메오로? 카메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다들 나와. 그래요? 얘기를 하면은 보는 재미가 반감되고 그렇죠. 또 스포일러라고 하실까봐 내가 말을 안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 카산드라 노바가 굉장히 무지막지한 또 능력을 사용하는 그래서 그 보이드를 지배하고 그 모든 거기에 떨어진 영웅들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울버린과 데드풀이 가서 다시 뭐 현실 돌아오고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말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아,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제일 저는 빵 터진 장면인데 크리스 에반스가 나와요.
크리스 에반스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고 이제 영화 개봉을 했기 때문에 캡으로 나와요? 거기까지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재밌는 아. 거지. 그래서 데드풀이 막 나 너무 보고 싶었다고 캡틴 아메리카 제발 그 대사 해줘 하면서 이제 그거잖아. 어벤져스 어셈블 이거잖아. 그걸 하기로 하는 그 순간 되게 깨는데 그게 이 영화의 어떤 정수 같은 느낌이야. 뭔가 핵심 같은 이제 거기서 파생됐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있고 보이드 자체도 보면 매드맥스 세계로 구현을 했거든요. 안에서 언급도 해. 이거 뭐 매드맥스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리고 별별 그 지금까지 그 엑스맨 시리즈와 뭐 이런 뭐 MCU와 다른 어떤 또 나왔던 그런 마블 작품 거기에 있었던 정말 뭐 잊혀졌던 그런 캐릭터들 심지어는 영화화 되려다가 중간에 엎어졌던 작품의 그 주연도 나오기도 해요. 아. 저는 그 엑스맨 시리즈를 이렇게 말하면 누군지도 알 거야. 시리즈를 되게 좋아했어서 기대하기도 했었는데 왜냐면은 그 캐릭터가 그 캡콤의 격투 게임에 엑스맨 나오고 뭐 스트리트 파이터 나오고 거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그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격투하기도 해서 기대했는데 나중에 이제 불발이 됐거든. 근데 여기서 나와서 또 활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엑스맨에 대한 헌사나 다름없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영화 크레딧이 올라갈 때 지금까지 나왔던 그 엑스맨 시리즈의 뭐 주요 장면과 비하인드 컷과 이런 게 딱 올라가고 그 순간에 이제 그린데이에 뭐 곡이 딱 나오는 거야. 뭐였지? 뭐 하여튼 그런 순간에는 꽤 감동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이런 히어로 영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보진 못했겠지만 저는 다 거의 다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네. 그 쌓아온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멀티버스라는 게 지금은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걸 이제 데드풀이 계속 영화 내에서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데드풀 군단이 등장한다는 얘기도 많았고 뭐 하잖아. 등장하는 순간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이거 또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 하나로 로건에서 정말 비장하게 울버린의 어떤 시대가 끝난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되살릴 거야? 뭐 했더니 이제 야 너 90까지 디즈니가 막 부려먹을 걸 이런 농담을 하거든. 맨날 울버린한테. 이제 그런 걸 기대할 만한 그런 세계가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또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뉴스도 났잖아요. 그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닥터 둠 역할이 로다주가 캐스팅된 게 되게 화제가 됐죠. 맞아요. 이게 가능하게 된 것도 뭐 이제 다른 우주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니 그렇게 생긴 얼굴이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재미가 없잖아. 왜 흑화했는지 뭐 이런 게 더 궁금할 테니까. 근데 이거는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캉 역할을 맡은 배우가 이제 구속되고 이제 퇴출이 되면서 더 센 이제 빌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캉을 대신할 만한 다른 지금까지 싸운 게 이제 약간 무용해지는 그런 거라 좀 아쉽긴 하지만 맞아요. 아쉽은 걸 넘어서 뭐 이렇게 대단한 뭔가를 보여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게 이제 닥터둠으로 대체가 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또 굉장히 이제 팬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한 수를 던져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 데드풀과 울버린 보면서 그냥 영화 보는 순간도 굉장히 신나고 기뻤는데 영화 끝나고 나서도 뭔가 이제 또 한 번 기대를 걸어봐도 좋겠구나 앞으로 이거 아유. 예전에 이제 뭐 어벤져스 이거 뭐 엔드게임 언제나 이렇게 살았던 시기를 한 번 더 고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영화였어요.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로건 봤을 때 너무 이제 아쉬운 마음이 큰 거예요. 딱 20대 초반에 엑스맨을 보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아이고 내가 알던 그 이제 울버린이 죽었네라는 것 때문에 되게 슬펐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번에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떤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데드풀 2를 또 안 봐가지고 전 데드풀 2를 봤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데드풀 2도 개봉했을 땐 데드풀 1에 비해서는 좀 별로다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2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예 초반에 나와요. 로건 얘기도 막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죽였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또 같이 보고 또 이 작품 봤으면 재밌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난 데드풀 2를 본 지가 좀 돼서 누구나가 나왔고 그때 뭐 엑스 무슨 뭐였지 엑스팩터인가 뭐 그런 그룹을 또 만들었다 다 죽고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저 깔깔대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만 기억이 나. 다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막 이런 것도 되게 허접하게 죽었던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케이블이란 캐릭터도 그러니까 원래는 타노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그냥 데드풀이 대놓고 닥쳐 타노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자기도 그린랜턴을 했던 뭐 그런 것도 뭐 자기 그것도 까고 그래서 이번엔
100% 죽여야지 막 그러고 그린랜턴 죽이는 장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데드풀의 마블 유니버스 죽이기라는 원작을 가지고 뭔가 했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 이상으로 해줘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런 대결을 기다려서 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예전 엑스맨 시리즈에 나왔던 혹은 마블 시리즈에 나왔던 그런 캐릭터가 딱 등장하는 순간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소중한 경험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뭐 엔드게임도 막 그 젊었을 때 보던 사람이 아이랑 같이 엔드게임을 보러 갔다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이언맨 막 1편 보던 어린 시절에 나의 뭐 자식과 같이 보는 그런 세대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동안 이제 막 많이 해왔잖아요. 마블에서 해온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동안 좀 주춤했지만 다시 이 작품으로 인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보러 가 이씨. 나중에 말아놓고. 여유가 좀 생기면 펀딩 성공적으로 다 끝나고 시간 퍼야지. 이미 끝났겠구나 이제는. 저는 그럼 히어로물의 좀 다른 쪽 우리 좋아하는 작품 더 보이즈 시즌 4가 나와가지고 그걸 봤거든요. 젠 V 우리 그 전에 다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서 바로 연결되는 시즌으로 나오고 그래서 라이언이 이제 아빠인 홈랜더와 이제 함께 있고 부처는 이제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내용을 아직도 못 전개를 구했어? 못 구하죠. 그리고 부처의 가장 큰 목적은 결국 홈랜더를 죽이기잖아요. 근데 이 시즌 4는 약간 죽이기 위한 포석을 다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즌이 시즌 5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다르기까지 얘기인데 그래서 부처는 이제 병이 생겼잖아요. 그때 뭐 컴파운드 V 그거 임시적으로 하는 거 주사 맞아가지고 시즌 3에서 그렇게 돼요? 시즌 3에서 그렇게 됐는데 안 봤어? 안 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어. 아니 너무 재밌고 네.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더 보이즈라는 그 원래 그룹의 리더였는데 이제 거기서 퇴출 거의 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방황하는 그런 상태고 거기에 또 이전 시리즈처럼 이 작품의 핵심은 약간 변태적이고 그런 괴기스러운 막 이상한 장면들 연출이 진짜 많잖아요. 불편해. 왜 더보이즈 처음 봤을 때 그 여자친구 산산조각 나는 거 보고 그러니까 그건 그런 약과야. 그러니까요. 이런 그래서 잠깐 욕했다니까 이런 씨. 근데 이걸 이제 보면은 그 정도는 나와야지 이게 더 보이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매 화마다 그런 게 나오는데 1화에는 그 빅토리아 뉴먼이라고 정치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왜 우리 그 젠브이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했잖아요. 뭐 그 대통령까지 올라가잖아. 머리 날리는 애 있잖아. 걔. 네, 근데 그 딸한테 이제 그 주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걔가 어떤 식으로 그 이제 미친 짓을 하냐? 초능력이 생겼는지가 1편에 난 나왔는데 솔직히 내가 그때 전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깜짝이야. 근데 저는 오히려 깜짝 놀라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약간 호러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재미가 있었고 이 편이 진짜 웃긴 게 멀티플맨인데 멀티플맨?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분신? 증식하는 거죠 거의. 분신이 아니라 증식이에요? 근데 증식을 이렇게 반을 쪼개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반을 쪼개니까 옷이 다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다 덜렁덜렁하고 계속 나와요. 근데 얘는 좀 크더라. 갑자기 그게 중요해? 아니 맨날 아까 저번에는 앞판 타령하더니 이제는 씨. 아니 맨날 그 백인들 생각보다 이 새끼들 번데기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야? 백인이 그래도 우리보단 좀 거시기 하지. 우리라고 하지 마. 우리 아니,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반감없이 했나? 그래서 멀티플맨이 막 8, 9명 나오는데 그냥 덜렁덜렁하면서 멀티플이면 그것도 멀티플인가? 마블에 멀티플맨이 있어. 그 진짜로? 사람이랑 똑같은 설정인데 되게 변태적으로 구현한 게 너무 웃겨가지고 하나만 그냥 얘기하자면은 여러 명 만들어서 뭐? 쥐똥꼬에 핥고 있어. 막 그런 것도 나와요. 여러 명이 연결돼가지고. 쥐도 개성이고 인격이 있는데 그걸 말을 들어? 아니요, 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은 정신은 하나다? 네, 하나여서 본체가 죽으면 다 죽는 구조인 거죠. 본체에 지배당하는 거구만. 네. 그래서 프라임은 안 돼. 막 그런 거 나오고. 네, 나중에. 근데 그래서 이 드라마 내가 너무 좋아해서 딱 봤는데 굉장히 이번에도 되게 재밌게 만들었고 그리고 진짜 정치적인 얘기로 해가지고 트럼프라도 나오나?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홈랜더가 트럼프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이 홈랜더가 직접적으로 정권을 잡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 무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가리가 없잖아, 걔는. 그러니까 대가리가 없진 않아.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세이지라는 애가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란 설정이야. 그래서 얘가 옆에서 참모 역할을 하면서 이 홈랜더를 보좌를 하면서 이제 그 음모를 꾸미고 이제 나아가면서 이제 보이즈 애들도 제거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돌풍에서 얘기했던 약간 그런 삼국지 느낌의 그런 방식의 전략이 막 오고 가고 충돌하는 그런 장면도 되게 재밌었고 네. 그리고 시즌 5가 기대되는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스포일러인가? 약간 그런 게 완연한 어떤 통제 사회로 이제 접어들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보이즈가 완전히 막판에 다 잡혀 들어가지. 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몰락시킨다고? 왜 돌풍을 일으키려고 하나? 뭐 이러면서 시즌 그런 5에서는 뭐 다 탈출하겠구먼. 그래도 뭐 하나 조금 이제 우리는 더 보이즈 편으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면은 거기 스타라이트가 이제 이쪽에 붙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보는구나. 나는 더보이즈 편인데. 뭔 소리야? 아니 홈랜더 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극 중에서도 홈랜더 팬 엄청 많으니까. 홈랜더 만세! 홈랜더 와. 있어? 와, 개쓰레기 같은. 하여튼 근데 스타라이트가 왜 그 3시즌이었나 그때 끝에 이제 조금 나을 수 있게 좀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 원래 스타라이트 설정 자체가 더보이즈도 보면은 원래 날아다닌다고 있었는데 아,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는 그 구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없게 만드나 보다. 약간 쩌리 같더만. 네, 그러니까 별로 기능이 별로 없고 3시즌 맨날 막 이렇게 바짝바짝하고 있으면 그만해. 막 이래가지고 한 번도 능력 쓰는 게 거의 안 나왔거든요. 사실 더 세븐에 뽑힌 것도 되게 어리고 예쁘고 맞아요. 그 독실한 기독교 약간 아이돌로 뽑힌 그런 거였지. 느낌이었잖아. 이제 그걸 부각시키려고 여자가 필요해 뭐 이래가지고 여자가 뭐 그 메이브였나 퀸 메이브 하나밖에 없고 막 약간 그런 걸 안배 때문에 뽑았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내부의 어떤 반감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얼굴이 너무 많이 변했어. 얼굴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요즘에 서양에서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쪽으로. 요즘에 서양에서 약간 볼 안쪽에 살을 없애는 수술이 유행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왜 해? 나이 들어 보이게. 그 울버린 역할하는 그 동양 여자 있지? 걔. 어우 기미코. 키미코. 기미코. 아직 키미코 나오는구나. 굉장히 예쁜 것 같아.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 네. 그 역할도 이번에 대사도 없는데 대사 막- 없잖아. 말을 못하나? 계속? 어, 말 안- 실어증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뭔가 건덕지를 남기면서 또 끝나기도 하고 어쨌든 더보이즈는 우리가 시즌 2까지 다루고 시즌 3를 못했잖아. 그러니까요. 원래 젠브이 하기 전에 시즌 3를 달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저는 독립적인 작품인 줄 알고 이제 젠브이를 하자고 했는데 사실 너무 연결되는 거고 3에서 바로 젠브이 시즌 4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또 젠브이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시즌 4에도 나오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해요. 예, 나와서 나오고 되게 중요한 그 연결고리가 없으면은 좀 네. 재미가 덜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젠브이에서 우리가 다 얘기했으니까 이건 말해도 되겠지. 거기서 이제 그 슈퍼히어로 죽이는 바이러스를 개발하는 고돌킨 대학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그 다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제 굉장히 큰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지.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더보이즈는 사실 이건 본 사람과 볼 수 있는 사람과 안 볼 사람과 그 극명한 어떤 맞아요. 경계가 있는 것 난 같은데 볼 때 가끔씩 좀 거북한 장면이 있긴 했어. 저는 그거를 되게 깔깔대면서 보는 스타일인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좀 못 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난 진짜 웃겼어요. 너무 자주 나온 건 별로 안 좋아해. 아, 나 너무 좋아서 시즌 3 이제 본 지 한 1년 됐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난 다루지 않으면 안 볼 것 같아. 근데 저는 그거 우리 젠브이 할 때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시즌 3를 같이 봤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즌 4를 볼 때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내용이 기억이 나니까. 뭐 재미가 없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너무 재밌는 작품.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시즌 3, 4 바로 갑니다. 그럼 어디서? 이제 자, 저는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영화 신작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이제 댓글 부대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봤어요. 손석구. 손석구. 왜냐면 나 이거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는 사실 볼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라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이 제목은. 그래서 벌써 맞아. 댓글 부대? 난 그 딱 보자마자 이거 나는 안 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원작이 좀 팔린 소설 아닌가? 원작은 장강명 소설 아. 꽤 인기가 있었죠. 어쨌든 그런데 넷플릭스 마침 올라와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는 댓글 부대가 있다. 그래서 걔네들의 존재를 파헤치는 어떤 기자의 얘기예요. 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배우가 이제 손석구 나오고 그 김성 기자겠네요. 기자죠. 딱 안 해? 아이고 모를 수가 있나? 기자 말투가 되게 티껍게 얘기하는 그 특유의 그 있잖아요. 그 원래 말투가. 손석구 말투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말투라는데 기자랑 찰떡이더라고. 엎치고 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 그리고 장강명 작가가 원래 기자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게 딱 세밀하게 묘사라든지 그 묘사가-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긴 했었어요. 나도 뭐 보니까. 그리고 이제 김성철 배우 그 거기 나왔었잖아. 그 감옥 그 드라마 그거.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법자로 나오는 그게 아니야? 맞아요 그 사람. 르르 나오는데 요즘에. 아니, 기자전 나와요? 거기도 나왔구나. 전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르르. 그리고 이제 홍경이라고 그 약한 영웅에도 나왔고 우리 그 DP에도 나왔던 그 빌런 중에 한 명 그 상병. 그냥 얘기를 해. 뭐 이렇게 배우를 다 소개해. 왜냐면- 아는 사람이야? 왜냐면 아냐고. 닥치고 또 모르면서 이씨. 야 야 나왔어. 연기를 잘하더라고 다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인공은 이제 기자인데 얘가 이제 막 하이패스 방해 전파 사건 있잖아요. 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 이제 그 남이 하이패스 이렇게 샥 하면서 통과하는 거 테스트해야 되니까 저기서 경쟁업체가 그 방해 전파 날려가지고 그거 못하게 한 거. 출비에서 봤어.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근데 사건이라고 그거를 하더라고. 방해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아니, 지들이 되려고 한 거지. 특허를 뭐 내려고 했던가 뭐 이런 거잖아. 아니 정보 입찰에서 시연을 한 거야. 근데 정보 입찰 거기서 이게 떨어뜨리려고. 얘네가 떨어지면 이제 걔네가 따내려고 한 거지. 어쨌든 그거를 얘가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업체가 방해 전파를 한 거다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오보로 판명이 나가지고 이제 기레기로 전락했다. 얘 때문에 뭐 어마한 회사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얘가 막 하고 있는데 뭐. 하면서 절망을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댓글 부대라고 자칭 걔네가 접촉을 해가지고 기자님한테 내가 그 제보를 하고 싶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그런 거지. 그 오보 판명 나온 거 그거 우리가 한 짓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구미가 땡기지 않냐 하면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자.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지. 얘네들이 막 인터넷에서 노이즈 마케팅이라든지 되게 숨은 되게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막 그런 것도 다 자기가 한 거래.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 그 예로 든 게 인스타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이제 수영복 차림으로 이제 뒷모습을 놓고 뭐 수영하고 싶다니까 겨우 데려온 게 하얏트 집 앞으로 람보르기니 끌고 오길래 난 뭐 지중해라도 가는 줄 알고 짧게 올린 포스팅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담배값이 놓여있었나? 뭐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구석챙이에 아주 구석챙이에 담배값이 딱 로고가 보이게 딱 있어. 이놈의 출비. 그래서 이거를 게임 커뮤니티에 막 올려가지고 이게 약간 좀 어그로 끌 수 있는 그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엄청 어그로 끌리는데 댓글에 그런 게 있는 거지. 막 욕을 하다가 마지막에 야 근데 저기는 담배 뭐냐 되게 부티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담배가 이제 바이럴을 탄 거지. 그럼 그냥 결국 알고 보면 담배 그냥 광고였던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 댓글 부대라고 얘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이게 여자를 섭외해가지고 자기가 포스팅을 올린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중에 다른 한 명은 게임 커뮤니티에 약간 오래 활동을 해가지고 좀 있는 거야. 그래서 걔 아이들이 이걸 올려라. 어그로를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 글은 누가 썼냐. 안 팔리는 소설가 있어. 근데 걔가 글을 걔가 조건을 얘기해. 어떤 여자고 부티나고 그리고 어그로 끌게 딱. 이거 두 줄로 표현해줘. 설정을 해주면은 거기에 맞춰 소설가가 써주는 거야 그거를. 거죠. 요 셋이 그래서 한 팀이 돼서 그 했더니 그 회사에서 잘했다 500만 원을 딱 꽂아준 거지. 나도 하고 싶다. 무슨 역할? 소설가 할래? 기획자 할래? 500만 원 할래.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막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로 해. 돈 좀 된다. 그래가지고 손석구까지 합세해가지고요. 아니지. 얘네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했다 하면서 손석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쫙 펼치는 거지. 손석구한테는 왜 온 거야? 그래서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데 얘네 셋이 그거를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설치니까 이제 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지. 근데 얘네들 왜냐 여기 댓글 볼 때 나중에 접촉하는데 만정그룹이라는 데가 나와. 거기가 뭐냐? 이게 모 그룹, 약간 삼성을 연상케 하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걔네들은 조직적으로 이런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형태.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소설이 나온 지도 좀 됐고. 그치 이제는 좀 익숙하지. 이게 이런 게 약간 최근에는 너무 비일비재한 거니까. 아니 누구나 이제 다 아는 개념이 된 그치. 거잖아. 네, 근데 요게 그러면 그래서 재미 포인트가 뭐예요? 근데 그동안 일었던 사건들을 쫙 나오면서 그럼 우리는 있었다라는 걸 알잖아. 네. 그런 걸 디테일하게 잘 묘사를 하니까 좀 더 있었다가 아니라 있다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인터넷 커뮤니티가 돌아가는 작동 방식이라든지 바이럴을 어떻게 타는지를 쫙 설명해 주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게 이렇게 작동을 했구나 그런 걸 좀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한동훈도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요.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실제로 있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와요. 뭐 하이패스 방해 전판 이미 얘기를 한 거고 그 담배 바이럴 그런 것도 있었고 영화 악평 작업도 여기 나와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실제로 있었잖아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악평하면 뭔데요? 그 영화 못 보게 하려고? 그 당시에 경쟁 영화를 망하게 만든 다음에 그 공간을 우리가 치고 들어간다. 뭐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꽤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흥행에 실패한 걸로 나오는데 왜냐? 요 영화가 나오기 직전에 파묘가 있었고 아 맞아. 파묘가 이제 다 끝나고 요 영화 나온 직후에 범죄도시 4가 나왔어. 영화 안 자체는 그래서 됐겠네. 흥행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근데 몇 주간 그래도 조금 아니,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던데요? 재미가 있더라고 일단 보는데. 뭐 원작이 재밌으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소설도 꽤 재밌겠구나. 그런 소설이랑 요 영화랑 관점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 시점이. 뭐 그럴 수 있겠지. 여기서는 기자 중심으로 가는데 거기서는 요 댓글 부대의 일원인 누군가의 어떤 시선 중심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약간 미스터리 구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좀 반전이 있는 그런 구조도 좀 돼 있고. 그러니까 미스터리 없으면 안 돼. 장르물에서. 그렇죠. 크고 작게 그러니까 미스터리를 아예 중심에 놓지 않아도 소설을 풀어나갈 때 그게 없다? 그럼 진짜 재미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걸 두고 가면은 굉장히 음. 풀어나가는데 손쉽다. 그리고 끌어들이기도 손쉽다.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있을 거고. 예.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다. 아무튼 출비 씨. 출비. 출비에서 거의 다 출비 때문에 얘기해줬네. 다 알고 있네 이 사람. 오늘은 그 접속 무비월드 아까 잠깐 봤는데 이제 행복의 나라라고 곧 개봉하는 영화가 있는 건데 조정석과 뭐 이선균, 고 이선균 씨 나오고 근데 당시 이제 그거야 11.6 아, 이제 그 군사 재판 하는 그 얘기인 거 같더라고. 그거 좀 보고 싶긴 하던데. 그래서 또 전시가 나오더라고. 보고 싶긴 하네. 그래서 이것도 잘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또 전시가 나서 전두광도 지겨웠는데 이거 사람들이 또 볼래나? 현실의 그러니까요. 윤두광도 짜증나는데 뭐 뭐 어쨌든 뭐 어디 그 생각도 들고. 저는 그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서 올라온 맵고 뜨겁게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처음 보네 이 제목. 그러니까 24년 2월에 중국에서는 개봉했고 국내에는 따로 개봉을 하지 않고 넷플릭스에 그냥 7월 말에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이 넷플릭스 그냥 알림을 받아가지고 재밌는 거 있으면 봤는데 거기서 여기 예고편에 뭐냐면은 이 사람이 100kg인 사람이 감량을 해가지고 여자야. 여자가 복싱을 하면서 감량을 해가지고 음. 맨 마지막에 되게 날씬해지는 그 장면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이어트 영화야?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드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진 다 안 봤대. 근데 이런 얘기가 있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뭐 베개 낸 사랑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약간 그런 류인가 보네 하고 이제 봤어요. 네. 봤는데 너무 베개 낸 사랑이랑 비슷한 거야. 나중에 영화 다 본다 찾아보니까 리메이크가 맞는데 장르가 바뀌었어 좀. 네. 아. 여기는 원래- 이제 그냥 코미디 요소를 되게 많이 그래요? 줬어요. 왜냐면은 이 웃겨. 감독이자 배우가 원래 약간 중국에서 코미디 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재밌게 아 그래요? 좀 풀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원래 이 사람이 배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동안에 좀 약간 살을 많이 찌워가지고 한 80kg 정도 됐었대요. 근데 이거 나오기 전 작품이 너무 잘 됐는데 그때 이제 개봉할 때 당시에 이 작품이 되게 뭐 어느 분기점을 넘으면 제가 살을 빼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너무 성공한 거죠. 그 영화가 중국에서. 아 엄청 빼야겠네. 네, 그래서 아예 그 프로젝트를 했던 게 아마 이 작품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냥 베개된 사랑의 주연이 내용에다가 감독이야? 네. 그래서 실제로 원래 80kg 정도 됐는데 아예 20kg 정도를 찌어가지고 100kg인 상태에서 50kg까지 감량을 하는 그 다이어트기가 나오는데 내용은 베개된 사랑인데 그 안도 사쿠라의 베개 낸 사랑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 예전에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안도 사쿠라 주연의 베개 낸 사랑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 거의 기생하는 나이는 한 30대 됐는데 여자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 알바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권투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변화하는 모습. 뭐 성장하는 약간 그런 걸 다룬 드라마라고 한다면은 이 작품은 오히려 더 극단적이지. 딱 봐도 그냥 초고도 비만이야. 집에서 맨날 먹기만 하고 잠만 자는 그런 여자가 그 여차여차해서 쫓겨나. 그런 다음에 혼자 살게 되고 이제 그냥 알바도 하게 되면서 권투를 굉장히 그 좀 안 좋은 그렇죠. 뭐 이렇게 불손한 방식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 네, 왜냐면 그 코치가 그냥 좋아가지고. 그게 뭐 불쏘네. 잘 되면 됐지 뭐. 근데 그러니까 그 영화가 한 2시간 되는데 한 1시간까지 다이어트 난 내가 빨리 보고 싶은 이 장면이 절대 안 나와요. 아직 운동도 시작을 안 했어.
근데 어느 이제 계기를 시점으로 운동을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과정을 너무 재밌게 그려가지고 코믹하게 잘 그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 느낌에는 그랬어. 거의 한 2시간 된다면 90분 정도까지는 권투 얘기가 거의 안 나오고 안 나와요 진짜. 되게 중국스럽게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이 사람을 계속 그 사촌이라는 여자가 계속 꼬셔. 우리 TV 프로그램인데 너 나와가지고 취직하는 이런 거 있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완전 망신당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 또 반전이라기보다는 또 숨겨진 진실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도대체 네. 권투는 언제 시작하나. 안도 사쿠라 주연의 백엔의 사랑 같은 경우는 그 권투를 처음에 되게 어설프게 하거든. 얼마나 어설프냐면 내 말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얘기했었어요 예전에. 내가 술 먹으면서 얘기한 거랑 기억을 잘 못하니까 방송에서 하는 거랑 늘 똑같다는 얘기죠. 얘가 앞으로 권투를 절대 잘할 거란 생각이 들지 않을 줄 100% 잘할 수 없을 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 펀치를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전문가 무시무시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거에 다다르. 그 사실 그 권투 실력까지는 모르겠지만 살을 100kg가 50kg가 되면은 사람이 하나 빠져나온 거잖아. 근데 그거를 1년도 안 돼서 했던 걸로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걸 하면서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주는 아닌데 저는 이 작품은 코미디가 더 즐거웠다. 코미디가 되게 엉뚱하게 나오는데 훨씬 재밌고 약간 중국스러운 그런 느낌이 네, 있더라고. 중국식 코미디가 주는 약간 우리와 결이 다른 거에 어이없이 빵 터질 때가 약간 있었어요. 주성치 영화 보면은 이제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개그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 여자가 좋아하는 코치가 이제 그 체육관에서는 별로 각광받지 못하는, 왜냐면은 사람들 많이 끌어와가지고 돈을 모아야 되는데 얘는 인기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관장이 이제 압박을 하는 거지. 어떤 식으로 압박을 좀 야비하게 하는데 무슨 행사를 만들었는데 남자들한테 다 검은색 유니폼을 나눠줘 놓고 너는 창피하게 핑크색을 줄 거야 막 이래. 핫핑크. 핑크라고 딱 해서 그러면은 자기 입기 싫잖아. 근데 그 후배한테 물어봐. 야 너 혹시 핑크 좋아하냐? 그랬더니 핑크 싫어하니까 지금 검은 옷 입었잖아 이러면서 딱 걸어가는데 뒤에 핫팬티가 끈이 나오는데 핑크색이야. 핑크색이 이런 거. 막 그런 거가 너무 웃긴 거야. 어이없게 웃긴 거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그리고, 걸어가는데 막 네. 팬티가 그래. 그리고 고객을 유치하라고 이제 시켜가지고 이 이제 주인공 여자랑 만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막 주인공 여자가 막 선수를 쳐. 이런데 나간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거 회원권 팔라고 그런 것 같은데 한 방 먹었네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근데 코치가 막 주인공 여자가 추워하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핑크만 남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기서 사장이 핑크만 입으라고 벗으라고 시킨 거야. 자연스럽게 벗는 장면 뭐 이런 거라던가. 웃긴데. 하여튼 그래서 그 중국식 유머의 약간 그 낯선 면 그것도 재밌었고. 아니 낯설지 않아. 전 좀 낯설었거든요. 잘 중국 영화를 잘 안 보니까. 아니 홍콩 다 비슷하지. 그리고 근데 그 페이소스가 또 있어. 그러니까 얘가 또 나중에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자살하려고 했는데도 자살을 못하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극단까지 몰더라고. 네. 내 기억에 백엔의 사랑을 본 지 좀 오래돼서 정확하진 않는데요. 이렇게 극단까지는 안 이런 보겠죠. 정도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되게 좀 사람을 좀 찌질하게 만들고 그런 점은 있었지만 사람을 그렇게 막 그 절벽에 밀어넣는다는 느낌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아마 100kg에서 50kg까지 감량을 하는 이런 어떤 드라마, 정말 아주 급진적인 드라마가 이제 들어가도 허락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엿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백엔의 사랑과 이거를 같이 보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오랜만에 그래서 이 맵고 뜨겁게를 보고 나서 백엔의 사랑 본 지 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있더라고요 넷플릭스에. 안도 사쿠라가 완전 뜨기 전에 봤던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라는 또 여자 복서가 나오는 그런 영화랑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결말이긴 할 거야.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일의 조라는 유구한 어떤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은 왜냐면은 프로에 거의 이제 처음으로 데뷔하는 여자가 그 챔피언을 이긴다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방식의 예상보다는 훨씬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코미디 영화였어요. 예, 그리고 크레딧 올라갈 때 거의 쿠키 형식으로 진짜 이 배우가 감량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프로젝트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했으며 이 복근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게 보여가지고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별로 그냥 기대 안 했는데
은근 재밌게 봤던 영화. 다들 기대 안 했는데 재밌게 봤네. 기대를 안 해야 나도 재밌어. 그렇고. 기대 안 해야 돼. 자, 저는 책 하나 소개할게요. 그 오타쿠의 욕망을 읽다라고 하는 책인데 갖고 왔는데 요런 책이에요. 도서관 책이네요.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메디치라고 하는 출판사 책인데 원래는 경제 경영서라든지 메디치 그쪽은 가문? 뭐 그런가 보지. 아무튼 그쪽에도 아는 책인데 저자가 좀 특이해요. 마이너 리뷰 갤러리라고 하는 분인데 왜? 사람이야? 유튜버.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이름이에요. 어. 그래서 서브컬처 유튜버고 구독자가 무려 19.1만 명. 오. 그래서 뭐 내용이 뭐냐 그 목차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서 그냥 적었는데 그 1부가 서브컬처 오타쿠, 2부가 일본 전쟁 그리고 서브컬처, 그리고 3부는 오타쿠의 욕망을 읽다, 4부가 뻗어나가는 서브컬처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런 내용 위주로 다 얘기하는 거고 그 에필로그에 있는 내용이 사실 이 사람이 이 책 안에 계속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이제 대중문화를 이제 서브컬처가 대체할 것이다. 그런 주장을 담고 왜냐하면 이제 이미 다 같이 하나의 방송 가지고 얘기하는 시대는 저물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뭐 30대는 원피스 그리고 40대는 드래곤볼을 보고 자란 세대다. 그래서 서브컬처에 이미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이렇게 좀 작은 여러 가지 마이너한 작품들 중에 자기 취향에 맞는 걸 즐기는 이제 시대가 온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안에서 서브컬처는 하나의 코드가 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각각의 서브컬처에 어떤 코드들이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거 보고 천천히 읽을까 하다가 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좀 궁금하기도 했고 제가 서브컬처 이런 쪽을 그렇게 완전히 깊이 있게 아는 건 아니라서 그 서브컬처라는 얘기 자체가 그냥 서브한 거잖아요. 이제는 서브하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름만 아이고. 서브컬처지. 그치 뭐 슈퍼히어로 요즘에 뭐 메인스트림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풀이 적었을 뿐이지. 이게 그냥 인기가 있으면 언제든 뭐 메인으로 치고 올 수 있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브로 남은 것들 언제든 치고 올 수 있지. 파묘 봐요. 오컬트가 1000만 영화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렇지. 그렇죠. 뭐 그런 얘기는 뭐 그렇게 될 것이다 예언도 아니고 늘 그렇게 문화는 순환하고 있답니다. 이 책은 일본 문화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긴 하지 그게.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뭐 철인 28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력을 이게 상징하고 이게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뭐 천사도 악마도 될 수 있다. 조종기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게 나온 시대가 그 일본이 이제 전쟁 직후에 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가 없던 시대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1세대 로봇이라고 할 수 있지. 예. 그 다음은 건담? 탑승형이지. 아, 난또 간담은 건담은 되게 뒤지. 그런가? 왜냐면 리얼 로봇으로 넘어가기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렸으니까. 아 마징가 같은 게 그런 거겠구나. 그렇죠.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뭐 에바 같은 거지. 그치. 와 하면서 연결돼 있는 싱크로. 정신으로 조종한다 뭐 이런 거. 건담도 생각해 보면은 조종 탑승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뉴 타입이지. 여러 방식으로. 그게 아니면 사실 어떻게 그 사지와 이런 거를 조종을 하겠어. 말도 안 되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내가 번역하고 좀 출판하고 싶은 책들이 그런 게 있다니까. 집에 많이 사놓은 책 중에 이제 뭐 슈퍼 로봇 막 그 5단계로 구분해 놓은 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조종기로 조종하고 그다음 탑승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런 거 좀 재밌지 않나?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잠깐 얘기하는 게 건담의 그 토미노 요시유키 얘기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그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그 고문 전문가였대요. 그런데 그 덕분에 되게 잘 살았대. 이건 아니야. 몰라.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굉장히 이제 냉소적인 반전주의자가 됐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전쟁의 어떤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반전주의자가 되긴 했는데 알고 보면 자기는 그렇게 해서 되게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굉장히 이제 세상에 냉소적으로 좀 대하게 됐다. 아니 건담 시리즈의 모토는 반전이지. 그렇죠. 그 소년병을 그 전쟁에 내몰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무용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물론 그 가운데 이제 모비스도 팔아먹는 것도 있지만 뭐 그렇지. 건프라 뭐 팔아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 그 유래라든지 그런 것들 나오는데 모노노 아와레. 이게 뭐 아름다웠지만 사라져버린 추억, 그러니까 아련한 과거를 회상하는 일본만의 어떤 특유의 감성 그런 거 일컫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일본만이야? 다들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의 그 드라마나 그 애니메이션 보면 되게 이런 아련한 감성을 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우리도 이번에 있지 않아요?
뉴진스 한이가 푸른 산호초를 불렀을 때 그런 느낌 아니었어? 그럴 수 있지. 이게 그러면 일본만의 것인가? 일본 거를 따온 거 아닌가? 그거를 딱 뉴진스가 캐치를 해서. 했다고 뉴진스가 일본이라는 거야? 아니지 그거 그 감성을 뉴진스가 일본 그룹입니까? 뭐 내 알 바 아니고 그거를 내 할 바 아니라고. 그걸 캐치를 한 거다 이거지 그거를. 그리고 또 이제 뭐 일상물 뭐 이런 거 있는데 키라라게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미소녀와 연애하고 싶은 1차원적 욕구가 좌절된 이제 오타쿠들이 그러면 모해한 미소녀가 노는 거라도 보고 싶다. 그쪽으로 욕구가 변화돼서 만들어낸 새로운 장르다. 그러면서 약간 정보성이네요. 그러면은. 예. 이런 것들이 이미 중간중간에 그래 이런 것 쫙 조합을 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욕망이 담겨 있다. 그 안에.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죠. 아이 담겨 있겠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쭉 저는 그래서 보면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알는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것들 쭉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뭐 그 토미노 유시케가 이런 반전 주제가 됐다라고 했으면 어떤 그런 근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주석 레퍼런스가 있으면은 좀 더 그런 것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담겨 있어서 아니 근데 반전주의자가 된 계기가 필요한 거야? 아니 냉소적인 반전 주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어딘가 들었을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전이지 전쟁을 원하는 그 전쟁주의자가 된 원인을 찾는 건 필요하지 반전주의자가 된 원인을 찾는 건 필요한 거야? 아니 근데 그 앞에 정보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뭐 제국주의 시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런 스토리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 게 좀 추측이지. 자세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책이 좀 더 그 책 읽고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뭔가 읽고 싶은 여러 가지가 나왔을 텐데 그런 건 없어서 좀 아쉬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어디서 들은 것들을 정리한 내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컬럼을 모은 듯한 느낌. 컬럼이 아닌데? 그러니까 컬럼이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지. 컬럼까지는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재밌게 읽었던 책이다. 아니 근데 약간 좀 뭔가- 읽어보고 싶긴 했는데 그냥 정보성이라니까 약간 예. 그래서 약간 이 서브컬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오타쿠의 용어들을 알기 위해서는 좀 정보성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런 거 설명하고 그 안에 이제 예시로 여러 가지 작품 놓고 설명을 해요. 그런 것들 보면 재밌어요. 근데 아니 저게 이제 일본 쪽이라는 게 이제 오타쿠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그렇죠. 거구나. 예. 왜냐면은 요즘에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뭔 일본에서 얘기인지 알겠어요. 덕후라는 말을 쓰더라고. 아, 진짜? 덕후라고 덕후. 우리 한국말? 그러니까 이게 오타쿠가 역수출된 거죠. 한국에 와서 덕후가 됐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거기서는 덕후라는 말을 또 쓰더라고. 프로그램에 어떤 뭐 하면서 도쿠라는 말을 쓰는 게 저도 봤어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역수출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화는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서브컬처라는 말이 이제는 좀 낡은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대체할 게 없으니까 실제로 그냥 많이 쓰는 거지 얘기하고 뭐. 있기 때문에 아니 파묘 오컬트가 서브야? 이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메인이야? 몰라. 어떤 그러니까 게 메인으로 올라설지. 사실 그러니까 서브컬처란 단어 자체가 약간은 이제는 필요 없는 그걸로 규정 짓는 게 사실 좀 애매한 지점이 온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정말 다양하고 음. 그게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르고 어디에서 합일될지 모른다는 게 문화에 굉장히 재밌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 자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 그리고 드라마 더보이즈 시즌4 그리고 영화 댓글보대 맵고 뜨겁게 마지막으로 책 오타쿠의 욕망을 읽다까지 얘기해봤습니다. 네. 같이 좀 본 게 겹치는 게 많아서 그러게요. 작품 수는 적지만 좀 얘기가는 더 깊게 길었습니다. 얘기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네. 그래요. 진짜 그렇다고. 맞아요. 반항하는 거야. 왜냐면 항상 보면은 재밌는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해가지고 봐라 이래가지고 중간에 이거 같이 재밌다 보는 맨날 이러잖아. 우리는. 네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보지 마라. 나 재미없다.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봤다 막 이러면서. 제가 오늘 소개 못했지만 마담 웹 같은 거는 보고서는 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뭐 이런 거. 고마워요. 그래서 어저께 배트맨 케이프 크루세이더 이게 아마존에 올라와서 봤거든요. 8월 1일로 올라왔어. 배트맨 애니메이션 10편짜리. 예전에 그 배트맨 TAS라고 한 거. 그거를 재밌게 본 사람이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3편까지 봤는데 그런 얘기도 해볼까 했는데 다음에 할게요. 그래요.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전원 돌파! 에이플릿! 와!